1월의 비가 한국 부산의 윤이 닦인 거리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김소라는 낡은 배낭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배낭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소유물이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에 맺혔다. 한때 간호학교 시절에는 깔끔하게 관리했던 머리였다. 이제 42이 된 그녀는 지난 3년간 입었던 빛바랜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이후로 계속 그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모습과 해운대구의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대비는 더할 나위 없이 선명했다. 소라는 따뜻한 빛이 비치는 창문들을 지나치며 한때 그녀가 꿈꾸었던 삶을 엿보았다. 그녀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고 그것은 마지막 식사가 친절한 분식집 주인에게서 받은 어제의 반쪽 김밥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저리 가세요. 그녀가 장식용 철제 울타리에 몸을 기대어 쉬려고 하자 경비원이 외쳤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소라는 지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런 무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분주한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법,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의 초라한 외모 아래에는 한때 학급 최우수 졸업생이었던 여성의 날카로운 정신이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간호사 학위를 마치기까지 단 2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 시간의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저축을 고갈시킨 병원비, 빠진 수업들, 결국 아파트를 잃은 일. 처음에는 각 단계가 일시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적인 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고 간호복을 입는 꿈은 기부받은 옷을 입는 현실로 바뀌었다. 그녀가 도시의 가장 부유한 주민들이 사는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접근했을 때 소라는 그녀 옆에서 속도를 늦추는 검은색 고급차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거리에서의 세월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문제 대신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구두가 젖은 보도 위에서 딱딱 소리를 냈다. 김소라 씨, 그가 외쳤고 이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남자는 접근하여 우산을 그들 둘 위로 들었다. 그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전문적이었고 그녀가 한때 알았던 병원 관리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저는 정태윤, 산업의 정태윤 회장을 대표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제안이 있으십니다. 소라의 첫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런 만남에서 좋은 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금색 글씨로 새겨진 주소가 적힌 크림색 명함을 내밀었다. 정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이 주소로 오세요. 입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입고 오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는 것입니다. 왜 저인가요? 소라는 겨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용하지 않아 거칠었다. 남자는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정 회장님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한동안 당신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의 간호학생으로서의 배경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라가 이 사실을 처리하기도 전에 남자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50만 원이 깔끔한 지폐로 들어있었다. 오늘 밤 따뜻한 식사와 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선의의 표시로 생각하세요. 검은 차가 부산의 아침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지며 소라는 제자리에 뿌리 박힌 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돈이 믿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의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들은 어떻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았을까? 왜 부유한 산업가가 그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태윤이 무엇을 원할까? 그 주소는 해운대에서 가장 큰 펜트하우스로 이어졌고 그녀가 수없이 지나쳤던 화려한 건물이었다. 소라는 종종 공개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주인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제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날 것 같다. 그날 밤 깔끔하지만 소박한 모텔 방에서 소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샤워를 했다. 욕실에 증기가 가득 찼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살펴보았다. 고난과 풍화된 외모 아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때 꿈꾸었던 여성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꿈을 꾸었던 여성.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침대에서 잠이 들며 소라는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신비로운 정 회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정 회장의 펜트하우스 입구에 서서 심장이 가슴에 쾅쾅 뛰는 것을 느꼈다. 건물은 가까이서 보면 더욱 인상적이었다. 세 층의 현대적 웅장함이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겨울에도 정원은 마치 시간 자체가 이 벽 안에서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신중한 보존의 분위기를 풍겼다. 의 성함이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끽하고 소리를 냈고 그의 눈이 그녀를 못마땅하게 훑어보았다. 김소라입니다. 정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경비원의 태도가 그의 목록을 확인하며 약간 변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가 명령했고 전화를 집어들었다. 소라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거대한 정문이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소라가 곡선 진입로를 따라 걸을 때 깔끔한 검정 드레스를 입은 엄격한 표정의 여성이 정문에서 나타났다. 저는 박수현 가정부장입니다. 그녀는 서문 없이 선언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펜트하우스. 내부는 우아한 호화로움의 연구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 위로 무지개 반사를 들이우고 실크 벽지를 덮은 벽에는 값비싼 예술품이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다른 것도 알아차렸다. 이상한 정적 이런 호화로움과 상반되는 거의 병원과 같은 조용함. 박수현은 소라를 나무 패널로 된 서재로 인도했고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책상 뒤에 품이 있는 모습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정현 씨, 정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박수현이 소개하고 의심스러운 뒤돌아본 시선과 함께 떠났다. 앉으세요. 이정현이 가죽 의자를 가리켰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절대적인 비밀을 요구합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개인 간병인 자리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보상은 상당할 것입니다. 월 1,000만 원, 게다가 펜트하우스에서의 숙식이 제공됩니다. 소라의 마음은 그 숫자에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 임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 회장님은 지난 1년 동안 병상에 계셨습니다. 이정현이 설명했고 그의 표정은 신중하게 중립적이었다. 그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 필요, 약물 관리, 일반적인 복지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 학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라가 항의했다. 이정현은 얇게 미소 지었다. 정 회장님은 당신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특별히 이 자리에 당신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계약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당신은 비공개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벽 안에서 보거나 듣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항상 건물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 회장님의 특이점들에 대해 절대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정현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소라를 멈추게 했다. 특이점들이요. 그를 만나면 이해할 겁니다. 이 조건들을 수락하십니까? 소라는 계약서를 연구하며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달렸다. 이 제안은 너무 좋아서 진실로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 상황에는 표면상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왜 부유한 남자가 개인 간병인으로 노숙자 여성을 선택할까? 이정현이 언급한 특이점들이 무엇일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박수현이 돌아왔다. 정 회장님께서 당신을 지금 뵙기를 원하십니다. 소라는 펜트하우스의 3층으로 이어지는 웅장한 계단으로 안내되었다. 분위기는 각 단계마다 더 임상적으로 변했다. 예술품은 맨 벽에 자리를 내주었고 공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를 지니고 있었다. 박수현은 무거운 나무 문 앞에서 멈췄다. 기억하세요. 가정부가 경고했다. 정 회장님은 자신의 돌봄에 대해 매우 까다로우십니다. 많은 다른 이들이 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불길한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 너머 방은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거대한 침대가 지배하고 있었다. 의료 장비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웅궁거렸다. 그리고 거기 실크 베개에 기대어 정태윤이 누워 있었다.
그는 소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도 70대일 것이며 은빛 머리와 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호흡은 얕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적에 대해 무언가 인위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박수현이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 회장님, 새 간병인이 왔습니다. 소라는 주에 깊게 지켜보았고 순간적으로 너무 짧아서 상상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꺼풀이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불가능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정태윤이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라면? 정 회장의 저택에서의 소라의 첫 주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드러냈다. 이 웅장한 집은 정밀한 시계처럼 작동했고 각 하인은 정확하고 계산된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광택 있는 표면 아래 그녀는 특히 박수현이 정태윤의 훨씬 젊은 아내인 이민지와 대화할 때마다 긴장의 조류를 감지했다. 민지는 초기 40대에 눈에 띄는 여성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된 금발머리와 오랜 뿔을 속삭이는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방을 정확히 하루에 한 번, 항상 오후 4시에, 항상 정확히 15분 동안 방문했다. 그녀의 아내다운 염려 연기는 완벽했지만 소라는 민지의 눈이 그녀의 구슬픈 말과 절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민지는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숨을 내쉬었다. 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렇게 활기차고 삶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소라는 민지가 정태윤의 방을 떠난 직후에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개인적인 농담을 즐기는 것 같았다. 어느 저녁 정태윤의 약을 정리하는 동안 소라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그의 처방약병에 있는 라벨에 약간의 불규칙성이 있었다. 그녀의 세부 지향적인 마음이 무시할 수 없는 글꼴 강역의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있었다. 그녀가 온라인에서 약물을 연구하려고 했을 때 2가지 약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약물에 문제가 있나요? 박수현의 목소리에 소라는 깜짝 놀랐다. 가정부가 문간에 나타났고 그녀의 어두운 눈이 경계하고 있었다. 아니요, 그저 일정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소라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의심은 불러일으켜졌다. 왜 합법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부유한 남자가 신비롭고 라벨이 없는 약물을 필요로 할까? 그날 밤 소라가 정태윤의 저녁 루틴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그녀가 약물을 언급했을 때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사람의 무작위,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이었고 거의 경고 같았다. 정 회장님. 그녀는 그들이 혼자인 것을 확인하며 속삭였다. 만약 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한번 제 손을 쥐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돌리자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 약간의 압력을 느꼈다. 너무 희미해서 상상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라는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을 탐험했다. 가죽 장정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녀의 피를 얼게 만든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훨씬 젊은 정태윤이 그녀가 즉시 알아본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준호. 사진은 25년 전 것이었고 2 남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고용주와 직원보다는 가까운 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산 종합병원의 유지보수 노동자였다. 그는 정 가족을 아는 것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소라가 사진을 더 자세히 조사하자 그녀는 다른 것도 알아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태윤이 여전히 오른손에 착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 반지에는 불꽃에서 일어나는 불사조라는 특이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 뒤에서 마루바닥이 삐걱거렸다. 소라는 휙 뒤돌아보았고 민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크리스탈 잔을 들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혹적이지 않나요? 민지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 당시 꽤 잘생겼었죠. 가족 고용에서의 그의 불행한 이별이 불행하네요. 소라의 마음이 아찔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알았나요? 오, 여보.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김소라. 진짜 질문은 당신은 자신을 아나요? 소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는 비싼 향수 냄새와 그녀의 말에 메아리만 남기고 멀어져 갔다. 소라는 사진을 다시 보았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정 가족 사이의 진짜 연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민지가 소라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표할 때 진짜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태윤의 방에서 의료 장비는 계속해서 조용한 웅궁거림을 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진정시키는 것보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소라는 희미한 빛 속에서 노인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몸에 갇혀 있을까? 아니면 그는 정교한 연극을 연출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도 왜 그는 특별히 이 자리에 그녀를 선택했을까? 마치 그녀의 생각에 대한 응답으로 정태윤의 호흡 패턴이 약간 변했고 그의 반지가 빛을 받아 불사조 문장이 내부 불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소라는 그녀가 거리에서의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왔던 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만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낡은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비슷한 패턴을 알아챘다. 재에서 일어나는 불사조의 유령. 정 가족과 아버지의 연결 발견은 소라가 그녀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을 괴롭혔다. 저택의 각방은 그녀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미스터리에 대한 잠재적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곳, 하인의 숙소에서 그녀는 퍼즐의 다음 조각을 찾았다. 글로리아로 불리는 장영숙, 정 가족을 위해 40년 이상 일해온 나이든 요리사가 솔에게 호감을 느꼈다. 어느 저녁, 부엌의 따뜻한 위안 속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동안 장영숙의 평소 유쾌한 태도가 심각해졌다. 당신의 아버지 장영숙은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와 정 회장님은 때려야 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민지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결코 김준호가 그들의 사회적 서클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차를 잇고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에 대해 논의했나요? 주로 가족 유산이었어요. 정 회장님은 부에 대해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큰 재산이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밑정 가족과 아버지의 연결 발견은 소라가 그녀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을 괴롭혔다. 저택의 각방은 그녀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미스터리에 대한 잠재적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곳, 하인의 숙소에서 그녀는 퍼즐의 다음 조각을 찾았다. 장영숙 정 가족을 위해 40년 이상 일해온 나이든 요리사가 솔에게 호감을 느꼈다. 어느 저녁, 부엌의 따뜻한 위안 속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동안 장영숙의 평소 유쾌한 태도가 심각해졌다. 당신의 아버지, 장영숙은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와 정 회장님은 때려야 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민지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결코 김준호가 그들의 사회적 서클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차를 잇고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에 대해 논의했나요? 주로 가족 유산이었어요. 정 회장님은 부에 대해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큰 재산이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장영숙의 풍화된 손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약간 떨렸다. 저는 이것을 몇 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녀는 작은 열쇠를 소라의 손바닥에 눌렀다. 3층 동쪽 날개 끝에 방기예요. 오늘 밤 자정 이후에 가세요. 박수연은 11시에 수면제를 복용해요. 그녀는 복도를 배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소라의 심장은 그녀가 어두워진 저택을 통해 몰래 기어갈 때 천둥처럼 울렸다. 열쇠는 그녀가 단지 또 다른 창고라고 생각했던 오래된 문에 완벽하게 맞았다. 안에서 달빛이 먼지 낀 창문을 통해 역과되어 개인 서재로 보이는 것을 비추고 있었다. 서류 캐비닛이 한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금속 표면은 나이로 인해 무디어져 있었다. 소라의 손가락은
김준호라고 표시된 것을 찾을 때까지 라벨을 따라갔다. 안에는 문서로 두꺼운 폴더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정가족 집에서 갑자기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 날짜가 매겨진 편지였다. 나의 친애하는 친구 태윤에게 그것이 시작되었다. 재단에 대한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태윤 산업을 자선 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하면 아무도 자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지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서명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반으로 찢겨진 차에 거기서 끝났다. 소라의 손이 이 게시를 처리하며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와 정태윤은 가족의 전체 재산을 자선단체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민지가 분노한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더 있었다. 서류 캐비닛 뒤에서 소라는 익숙한 상징, 불사조 문장, 이 있는 숨겨진 벽 금고를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에서 번호를 시도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김솔에게 시간이 올 때 라고 적힌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필체는 정태윤의 것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기도 전에 복도에서의 소음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발자국이 접근했다. 박수현의 것이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소라는 봉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빠르게 제자리에 놓았고 그것은 그녀가 옷 속에 넣었다. 그녀가 방에서 미끄러져 나오자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민지의 애인 오민준의 모습을 잡았다. 그녀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다. 항상 그림자 속에서, 항상 민지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인 기업 인수로 명성이 있는 투자은행가인 민주는 정태윤의 신비로운 질병이 시작된 직후에 민지의 삶에 등장했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와 소라의 손가락은 봉투를 열며 떨렸다. 안에는 그녀가 숨을 헐떡이게 한 메시지가 담긴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솔에게,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민지가 주장한 것처럼 그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저에게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진실은 기다려야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세요. 제가 한 모든 것은 현재 제 상태를 포함해 25년 전에 시작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장영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가 이 메시지를 보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병에서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쥐고 침대에 앉았다. 하늘이 분홍색과 금색 색조로 칠해지기 시작할 때 복도 아래 방에서 정태윤의 기계들은 그들의 꾸준한 리듬을 유지했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그 침대의 남자는 매우 깨어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는 누군가를 정태윤의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저택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챘다. 민지는 속삭이는 전화통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이 결정적 잔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오민준의 유려한 차가 점점 더 자주 진입로에 나타났고 박수현은 거의 숨겨지지 않은 의심으로 소라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정태윤과의 오후 케어 루틴 동안 소라는 그의 반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가 숨겨진 서재를 언급했을 때 그의 손가락이 실크시트에 대해 실룩거렸다. 그녀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민지의 민준과의 빈번한 만남을 언급할 때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그의 베개를 조정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의 입술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그녀의 의심을 확인했다. 그날 나중에 장영숙이 부엌 식료품 저장실에서 소라를 붙잡았다. 노인의 평소 따뜻함은 긴급한 걱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와 민준이 어젯밤 서재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마감일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마감일이요?
회사의 이사회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그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장영숙은 소라의 손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눌렀다. 재민, 당신의 아버지. 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저에게 남겼어요.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어요. 소라의 심장이 뛰었다. 장 여사님, 저의 아버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에 대해 배운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장영숙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가 알았던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라진 밤, 그는 공황 상태로 제 숙소에 왔어요. 민지와 그녀의 회사 계획에 대해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어깨 너머를 흘끗 보며 중단했다. 하지만 뭐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그가 수백만을 횡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시했어요. 경찰이 불렸지만 그는 이미 가버렸어요. 모든 것을 뒤에 남겼어요.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회중시계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시계. 소라는 주머니를 통해 시계를 만졌고 아버지가 사라진 후 그의 물건 상자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항상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뒤에 남겨두었는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저택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트북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은 USB 드라이브를 넣을 때 떨렸다. 파일들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비밀번호 프롬프트에는 익숙한 기호, 불사조 문장가 있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시계에서 숫자를 사용하여 그녀는 접근 권한을 얻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했다. 재무기록, 감시사진, 그리고 이메일 서신들은 정교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민지와 민주는 정태윤의 병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었다. 껍데기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 기록이었다. 정태윤을 의식을 유지하면서 영구적인 인위적인 마비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약물 조합을 투여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 그들은 정태윤 산업의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그를 살아있지만 무력하게 필요로 했다. 문서에 따르면 일단 그들이 이사회의 통제권을 획득하면 정태윤은 불행한 합병증을 겪게 될 것이고 회사는 민준의 투자회사의 가치의 일부 가격으로 팔릴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계시는 김유산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에서 왔다. 내부에는 출생증명서, 소라의 출생증명서가 있었다. 아버지 아래에 나열된 이름은 김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태윤이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소라를 충격에서 깨웠다. 그녀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노트북을 종료했다. 그녀의 마음이 아찔했다. 그녀는 정태윤의 딸이었다. 김준호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였고 민지의 계획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몰래 돌아갈 때 새로운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민지의 개인 좌석방에서 나오는 목소리.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소라는 민준의 환한 어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사회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어. 우리는 일정을 앞당겨야 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민지가 쉿소리를 냈다. 노인은 마지막 복용량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 만약 우리가 지금 증가시키면 그것은 그의 시스템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민준이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이 거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보로 했어. 만약 우리가 다음 이사회 회의까지 회사의 통제권을 얻지 못하면 나는 파산해. 그리고 나는 혼자 가라앉지 않을 거야, 민지. 그것을 기억해. 소라는 조용히 물러났고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정태윤, 그녀의 아버지를 민지와 민준이 행동하기 전에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어두운 복도에서 악의적인 승리감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박수현과 마주쳤다. 박수현의 얇은 입술이 아는 미소로 휘어졌다. 이런, 늦은 밤 산책 중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된 염려로 떨어졌다. 이 집에서는 호기심이 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소라의 마음이 변명을 찾아 경주했다.
정 회장님이 잠들지 못하셨어요. 그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사려 깊군요. 박수현의 눈이 좁아졌다. 재밌네요. 그런데 부엌은 반대 방향인데요. 소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좌석방에서 울려 퍼졌다. 수현 씨, 거기 누구 있어요? 박수현의 미소가 넓어졌다. 민지 여사와 이것에 대해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야간 방황에 대해 그녀가 매혹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라는 거리에서 몇 년을 생존했고 거기서 빠른 생각은 안전과 위험 사이의 차이를 의미했다.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녀는 균형을 잃은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박수현에게 부딪히며 앞으로 비틀거렸다. 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저녁 내내 어지러움을 느껴왔어요. 저는 그것을 더 일찍 언급했어야 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안정시키는 동안 소라의 손은 그녀가 수연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열쇠 고리를 가정부의 주머니에서 꺼냈다. 박수연은 그녀를 눈에 띄는 혐오감으로 도왔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이 병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에는 이미 충분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위협은 명백했지만 소라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를 향해 가면서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날 밤 나중에 박수연이 은퇴했는지 확인한 후 소라는 훔친 열쇠를 사용하여 저택의 의료 공급실에 접근했다. 그녀의 거의 완료된 간호 교육은 민지가 정태윤을 마비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약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무해한 염분 용액으로 대체했고 증거를 위해 원래 병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다른 것도 찾았다. 일부 용품 뒤에 숨겨진 작은 노트북. 그것은 박수연이 지난 1년 동안 정태윤에게 투여한 약물, 복용량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가정부는 단지 민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라의 마음에 새로운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 전에 정태윤이 의식적이고 경계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것은 민지와 그녀의 공모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했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법정에서 유지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 은혜 솔에게 친절을 보여준 젊은 하녀가 예상치 못한 동맹임이 증명되었다. 민지 여사가 내일 밤 저녁 파티를 열어요. 그녀는 아침 일과 중에 속삭였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올 거예요. 그녀와 오 씨는 몇 주 동안 그것을 계획해왔어요. 소라의 맥박이 빨라졌다. 저녁 파티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분산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주요 선수들이 한 장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순간이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덕스 장영숙이 제공한 일회용 전화를 사용하여 소라는 정태윤의 변호사인 이정현에게 연락했다. 그의 반응은 신중했지만 흥미로웠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일 아침 저택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나를 만나세요. 혼자 오세요. 그날 밤 소라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태윤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약간의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물결을 보냈다. 약물은 그녀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고 있었다. 곧 그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녀가 발견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것이 수색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매트리스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서랍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USB 드라이브는 아버지의 회중시계의 속이 빈 부분에 숨겨져 안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누군가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녀의 방의 어둠 속에서 소라는 시계를 그녀의 마음에 가까이 껴안았다. 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녀를 키운 사람과 그녀가 막 찾은 사람, 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며 속삭였다. 둘 중 어느 쪽도. 저택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에 민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좌석방에서 올라왔다. 소라는 창문으로 이동하여
오민준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일의 저녁 파티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그녀는 그때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정 펜트하우스는 부산의 엘리트들이 민지의 저녁 파티에 도착하면서 우아한 강도로 반짝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이사회 구성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의 모임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고 서버들은 샴페인과 전차의 요리를 가지고 순환했다. 소라는 위층 착륙장의 그림자에서 지켜보았고 그녀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뛰었다. 이정현과의 아침 회의는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었다. 변호사의 초기 회의로는 그녀가 USB 드라이브에서 증거를 보여주자 전략적 동맹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내가 찾고 있던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는 통제된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지만 민지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1시간 동안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정현은 예상대로 저녁 파티에 참석하고 최근 민지의 회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해온 2명의 신뢰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데려올 것이다. 증거는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모든 주요 인물들이 존재하고 문서화되었을 때 공개될 것이다. 이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그녀의 궁정에서 주재하는 것을 보면서 소라는 그 여성의 침착함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세계가 산산조각 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소라? 장영숙의 긴급한 속삭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 회장님, 그가 손을 움직였어요. 정말로 움직였어요. 단지 실룩거리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요. 소라의 맥박이 빨라졌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정태윤은 증거가 제시된 후까지 완전한 움직임을 회복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만약 민지나 박수연이 그의 개선을 너무 빨리 알아차린다면 그의 방에서 모든 사람을 멀리 하세요. 소라가 지시했다. 그가 자고 있다고 말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정태윤의 방에서 소라는 그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맑고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했다. 소라, 그는 사용하지 않아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딸, 네가 알아낼 거라고 알고 있었어. 감정적인 재회를 위한 시간이 없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릴 위협을 했다. 당신을 몇 시간 더 숨겨야 해요. 그녀는 빠르게 설명했다. 민지가 저녁 파티를 주최하고 있어요. 이정현 씨가 그녀가 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밤 그녀를 폭로할 거예요. 정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지의 저녁 파티에는 항상 의제가 있어. 그녀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지? 소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수현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들렸다. 민지 여사께서 모든 사람이 식당에 있기를 요청하십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소라는 정태윤이 다시 눕도록 도왔고 그를 변함없이 보이도록 배열했다.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공식 식당은 다른 시대의 장면이었다. 24명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았고 민지는 마치 궁정을 주재하는 여왕처럼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오민주는 그의 자신감 있는 미소가 결코 그의 눈에 도달하지 않은 채 그녀의 오른손에 앉았다. 소라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벽을 따라 자리를 잡고 역학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지는 정태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뭔가를 발표하고 있었고 흥미로운 변화와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이정현이 그가 데려온 두 이사회 구성원과 미묘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민지는 잔을 들어올리며 결론을 내렸다. 정태윤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남편의 불행한 상태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다음 주에 새로운 리더십 구조에 대해 투표할 것입니다. 오 씨의 회사가 이 전환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데 관대하게 제안했습니다.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뉴스였다. 소라는 오민준의 손가락이 그의 잔 주위에서 하얗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민지가 오늘 밤 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든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소동이 터졌다. 은혜가 식당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수연 씨가 정 회장님의 방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지의 가면이 순간 미끄러져 그 아래에 날 것의 공포를 드러냈다.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지만 소라는 그것을 보았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다. 제가 그녀를 확인할게요. 소라가 제안했고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니요, 당신은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민준, 당신이 확인해 주시겠어요? 민준이 서둘러 나가자 소라는 방 건너편에서 장영숙의 눈을 잡았다. 노인 요리사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누구의 계획? 식당의 키 큰 창문을 통해 소라는 경찰 조명이 저택의 대문에서 조용히 깜박이는 것을 알아챘다. 이정현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고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몇 분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지만 소라는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한 퍼즐의 조각들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정 펜트하우스 식당에서 터진 혼란은 정확히 조율되었지만 음모자들 중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박수연은 실제로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라와 이정현의 아침 회의 후 준비된 모든 것을 따라 가정부 직원으로 잠입한 사복 경찰관들에 의해 조용히 체포되었다. 민지의 침착함은 민준이 박수현을 확인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완전히 깨졌다. 복대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그녀를 갑자기 일어서게 했고 그녀의 와인잔이 넘어져 완벽한 식탁보 위로 진홍색 얼룩처럼 퍼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식당에 들어설 때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그녀가 다시 의자에 가라앉게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게 만든 목소리로 대답받았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윤이 문간에서 말했다. 그는 장영숙의 팔에 약간 기대고 있었지만 키 크게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고 수십 년의 리더십이 내재된 권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소라는 그의 다른 쪽으로 움직여 그가 테이블에 머리로 걸어갈 때 그를 지지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충격받은 침묵 속에서 응시했고 민지는 호흡하는 것을 잊은 것 같았다. 지난 1년 동안 정태윤은 계속했다.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 포로로 지내왔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있으면서도 마비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 제 아내와 그녀의 애인 오민준에 의해 조율되었고 정태윤 산업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정현이 일어서서 파일을 내밀었다. 우리는 음모에 대한 완전한 문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연의 약물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기록, 해외 계좌 이체 그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통신을 포함합니다. 거짓말, 민지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항의는 심지어 그녀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정태윤 여보, 당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약물은 3일 전에 염분 용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소라가 끼어들었다. 그 이후로 당신이 그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은 무해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증거를 모으는 동안 당신의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 강철 회색 머리를 가진 노인 여성이 앞으로 기댔다. 하지만 왜 이 연극을 유지했습니까? 왜 그들을 즉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정태윤의 시선이 방을 휩쓸기 전에 민지에게 정착했다. 회사 인수가 그들의 유일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민지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파괴했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내 첫 번째 아내는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유럽 여행 중에 우리의 아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낳았고 소라, 민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숨겼습니다. 이해가 도달하자 방을 가득 채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녀는 더 똑바로 서서 아버지의 힘이 그녀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김준호, 제 가장 신뢰하는 친구는 소라를 자신의 딸로 키우는데 동의했습니다. 정태윤은 계속했다. 그는 민지가 진실을 알게 되고 소라가 부산을 떠나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했을 때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시기에 소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지는 웃었다. 유머가 없는 깨지기 쉬운 소리였다.
당신은 이것의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정현이 끼어들었다. 당신 자신의 탐욕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정태윤 산업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설정한 해외 계좌? 그들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라의 출생 기록을 위조한 의사에게 당신이 한 지불과 김준호를 위협하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 직접 이어지는 흔적입니다. 소라는 앞으로 나아가 재킷에서 회중 시계를 꺼냈다. 이 시계는 단지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숨겨진 구획을 드러내기 위해 뒤를 열며 설명했다. 그것은 모든 원본 문서의 사본이 있는 마이크로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준호는 언젠가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윤은 소라의 손을 향해 뻗어 그것을 단단히 잡았다. 정태윤 산업은 결코 전형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나는 우리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부산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라가 집에 돌아왔으니 우리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들 중 몇몇은 부녀지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그녀의 지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문을 향한 필사적인 움직임을 만들었지만 경찰관에 의해 길이 막혔다. 이민지, 선임 경찰관이 발표했다. 당신은 음모, 사기, 의도적인 의학적 조작을 통한 살인 미수로 체포됩니다. 오민준 씨는 이미 구금되어 있으며 박수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꽤 협조적이었습니다. 민지가 끌려가며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솔에게 순수한 도구로 가득 찬 눈으로 돌아섰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상속녀 행세를 하는 자선 사례에 불과해요. 당신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소라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만났다. 당신이 틀렸어요. 저는 정확히 제가 속한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이사회 구성원들은 박수를 터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정태윤에게 축하하고 소라를 환영했다. 하지만 소라의 관심은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장영숙에게 끌렸다. 그 노인 요리사는 너무 많은 비밀의 침묵의 수호자였고 속임수보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준 충실한 보호자였다. 민지의 체포 이후 며칠은 정 펜트하우스에 소용돌이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복도를 가득 채웠던 압박감 있는 분위기가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갱신의 감각으로 대체되었다. 소라는 자신이 밖에서만 관찰했던 세계로 던져졌지만 그녀의 거리에서 단련된 지혜가 이 낯설은 물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태윤의 회복은 민지의 약물의 마지막 흔적이 그의 시스템을 떠나자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녀는 그의 서재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정태윤 산업의 미래를 계획했다. 소라는 그녀가 아버지의 결단력뿐만 아니라 불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의 비전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정태윤은 어느 저녁에 소라와 같은 호박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색이 바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혜정은 항상 부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그녀에게 끌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정신. 소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추적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진짜 이야기요? 정태윤의 얼굴이 오래된 고통으로 흐려졌다. 민지는 내가 파리에서 혜정을 만났을 때 이미 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민지는 당신 둘 다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혜정은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지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그녀는 내가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려 당신을 찾기로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그는 어떻게 관련되었나요? 준호는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형제와 같았습니다. 혜정이 당신을 숨기는 것에 대해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정태윤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민지가 진실을 발견한 밤, 그는 나에게 경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영숙이 차 쟁반과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이것이 방금 이정현 씨의 사무실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눈은 억제된 흥분으로 반짝였다. 봉투에는 민지와 민준의 범죄의 전체 범위를 드러내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정태윤 산업을 훨씬 넘어섰다. 그들은 다른 회사들의 유사한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들의 꼬리에 망가진 삶의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지가 소라의 과거와의 비밀 연결을 유지해왔다는 발견이었다. 민지의 개인 서류에 숨겨진 것은 그녀가 김준호를 여러 해 동안 추적했고 그녀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파괴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폭로하기 위해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소라는 깨달았고 그녀의 가슴에서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것이 그가 절대 연락하지 않은 이유이고 왜 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윤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김준호는 당신에게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생존하기 위한 힘과 회복력을 주었습니다. 거리에서의 그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소라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저택의 정원을 금빛 색조로 물들이는 일몰을 지켜보았다. 바로 몇 달 전 그녀가 움직이라고 말해지고 원치 않는 침입자로 취급받았던 같은 정원이었다. 이사회 회의는 내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기대할 것입니다. 정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정태윤 산업은 부산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숙 문제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과도기적 주택, 직업훈련 프로그램, 건강관리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에 소라가 마무리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성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주들은 더 큰 그림을 볼 때 이해할 것입니다. 성공은 단지 분기별 수익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준호와 내가 25년 전에 그것을 믿었고 이제 당신과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은혜가 들어왔고 긴장했지만 결단에 찬 모습이었다. 소라 씨, 당신을 보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소라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문간에는 친절한 눈과 말끔한 상투로 묶은 회색 머리를 가진 노인 여성이 서 있었다. 제 이름은 마가렛 윌슨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부산 종합병원에서 준호와 함께 간호사였습니다. 시간이 맞을 때 그가 당신에게 주길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족 일기장을 건넸다. 그는 15년 전에 이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딸이 단지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와 정태윤이 건설하기를 꿈꾸었던 미래에 대해서도 전체 진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일 때 그녀는 운명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 주위에 정착하는 것을 느꼈다. 과거는 그것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끝내지 않았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정확히 그녀가 속한 곳에 있었다. 김준호의 일기장은 소라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웅대한 비전을 드러냈다. 그 페이지들은 단지 과거뿐만 아니라 거의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자세히 설명했다. 당신이 그와 정태윤이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는지 깨달을 때까지의 불사조 프로젝트. 소라는 정태윤 산업 회의실에 모인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리내어 읽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혁신을 통해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이니셔티브. 계획들은 혁명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다. 사용되지 않는 상업 부동산을 혼합소득주택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동네에 의료 클리닉을 설립하고 소규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쌍을 이루는 직업훈련 센터를 만드는 것. 각 제안은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과 일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세한 재정 예측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정태윤은 테이블 머리에서 그의 힘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에서 설명했다. 양심을 가진 스마트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은 우리의 노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성공의 이해관계자가 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소라와 정태윤이 숫자를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었고 그들의 초기 회의로는 조심스러운 열정으로 바뀌었다. 민지의 범죄 폭로는 전통적인 기업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아마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추가했다. 거리에서의 제 세월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재능과 잠재력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간과하는 놀라운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라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마가렛 윌슨은 전 의료 종사자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수십 년의 경험은 그들의 이니셔티브가 공중보건과 커뮤니티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발표가 끝나자 이사회의 선임 구성원인 도글라스 천은 목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 이후 아마도 자비로 절제된 야망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승인하자고 제안합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그날 저녁 나중에 소라는 저택의 정원에 앉았고 김준호의 일기장이 그녀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특정 항목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가장 사랑하는 솔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생득권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게도. 앞으로의 세월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 세계에서 걸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당신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태윤이 벤치에서 그녀에게 합류하여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올렸다. 준호는 항상 당신이 우리의 두 세계를 연결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와 힘의 완벽한 균형. 소라는 일기장을 닫았고 그녀의 손가락 아래 낡은 표지를 느꼈다.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피는 장미의 향기를 실어왔다. 그녀가 몇 달 전 거리에서 감탄했던 같은 장미들. 장영숙이 할머니 같은 자부심으로 빛나는 얼굴로 차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건축업자들이 전화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그들은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첫 번째 과도기적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소라는 결정했다. 우리는 내일 시작합니다. 마치 응답하듯이 정원의 분수가 생명을 얻었고 그물이 일몰의 마지막 광선을 잡았다. 소라는 어떻게 그녀가 추운 밤에 그 분수 근처에 숨어 더 나은 삶을 꿈꾸곤 했는지 기억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때로는 꿈이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정태윤은 딸의 눈에서 결단력을 인식하며 미소를 지었다. 거리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 진실을 밝히는 데 이끈, 이제 부산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같은 결단력. 당신도 알다시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정가족 문장 재에서 일어나는 불사조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역경에서 나오는 불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건설하기 위해 깨진 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라는 그녀를 집으로 이끈 낡은 회중시계를 만졌다. 안에서 불사조 문장이
새로운 의미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럼 부산의 불사조 이야기를 주자. 그녀는 말했다. 한 사람, 한 가족, 한 커뮤니티씩. 불사조 프로젝트 6개월이 지나 부산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도기적 주택 단지인 불사조 플레이스는 이전에 노숙자였던 30가족에게 문을 열었다. 한때 도시 쇠퇴의 상징이었던 오래된 창고 지구는 이제 철거팀이 버려진 건물을 커뮤니티 센터와 소규모 비즈니스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활동으로 활기를 띠었다. 소라는 새로 문을 연 의료 클리닉에 서서 이전 거리 친구들이 몇 년 동안 필요로 했던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부분적으로 지역, 대학의 의대생들로 구성된 시설은 즉각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건강 교육을 제공했다. 그것은 그녀의 간호학교 시절 꿈꾸었던 모든 것이었지만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였다. 소라 씨, 친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그것은 거리 시절 그녀가 알았던 톰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이제 달라 보였다. 깔끔하게 면도하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그의 눈은 맑고 희망에 차 있었다. 단지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저는 이제 건설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 그들은 다시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소라는 그들이 가진 적은 음식을 나누었던 수많은 추운 밤을 기억하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했어요, 톰. 우리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지는 않았다. 오민준의 전 비즈니스 동료들이 이끄는 부유한 개발자 그룹은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것이 부동산 가치를 파괴하고 부산의 부유한 동네에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력은 소라가 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받았을 때 절정에 달했다. 오민준의 누나이자 저명한 사회인물인 오미경은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예고 없이 도착했다. 당신은 우리 작은 세계에 꽤 파장을 일으켰군요. 미경은 장영숙의 차 제안을 거절하며 관찰했다. 하지만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 동생의 동료들은 가볍게 여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수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만났다. 그것이 당신이 여기 온 이유인가요? 위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도움을 주러 왔어요. 미경의 완벽하게 유지된 외관이 약간 균열되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진실성. 민준, 그는 항상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권력이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옳은 일을 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핸드백을 열고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당신을 막으려는 개발자들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들 자신의 사기, 거래 탈세 계획 공정주택법 위반. 민주는 보험으로 자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제 기여로 생각하세요. 미경이 떠난 후 소라는 드라이브를 정태윤의 서재로 가져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정현과 함께 파일을 검토했고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반대는 단지 부동산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부산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을 빈곤의 순환에 갇히게 한 전체 부동산 조작 시스템을 위협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태윤이 결론지었다. 하락하는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높아지는 기대에 대해 사람들이 그들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창가에 서서 저녁이 내리면서 불사조 플레이스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각 창문은 새로운 희망을 찾는 가족을 다시 쓰이고 있는 이야기를 나타냈다. 그럼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소라는 그녀가 한때 피난처를 찾았던 오래된 다리 밑을 방문했다. 그 공간은 이제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이전 거주자들은 불사조 프로젝트를 통해 집을 찾았다. 하지만 누군가 콘크리트 벽에 새로운 것을 그렸다. 화려한 색상의 불사조가 일어나 그 날개가 부산 스카이라인 위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아직 신선한 그 페인트를 만질 때 소라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문자는 짧았지만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민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저택의 보안 사무실에서 소라는 지난주에 감시 영상을 검토했다. 아무것도 특이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지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지위, 그녀의 부, 그녀의 자유. 그녀가 잃을 것이 더 있을까 하지만 소라는 거리에서의 세월 동안 중요한 것을 배웠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단지 그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불사조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도.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어 이정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속화할 때입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라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혁을 위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 회의는 새벽에 소집되었고 그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하는 특이한 시간이었다. 소라와 정태윤은 밤을 보내며 그들의 전략을 준비했고 이 위기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불사조 프로젝트의 미래를 정의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라는 모인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부산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민지의 석방과 이러한 법적 위협은 우리를 옛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부가 다른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소수의 손에 집중된 채로 남아있는 곳. 그녀는 그들의 대담한 대응 조치를 공개했다. 정태윤 산업은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도시 전역의 새로운 사이트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반대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들은 어떤 법적 조작도 그들의 추진력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정태윤이 확신에 찬 강한 목소리로 추가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을 찾은 모든 사람, 그들의 삶을 재건한 모든 가족, 이들이 들려야 할 목소리입니다. 이사회에 승인은 만장일치이고 즉각적이었다. 몇 시간 내에 지역 미디어 아울렛은 불사조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건설 감독으로 변한 전 노숙자 톰은 두 번째 기회에 태해 웅변적으로 말했다. 클리닉의 의대생들은 접근 가능한 의료를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오미경은 그녀의 동생의 전 동료들과 공개적으로 단절하고 불사조 프로젝트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그녀 자신의 재단을 발표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개발자들의 계획에 대한 내부자 지식과 그녀가 제공한 증거가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그들의 법적 위협을 무력화했다. 하지만 민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불사조 플레이스에 나타났고 전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는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다. 보안팀이 그녀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소라는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당신이 막으려고 했던 것을 감탄하러 왔나요? 소라는 그녀의 전 계모를 건물의 햇빛이 가득한 로비에서 만나며 물었다. 민지의 웃음은 깨지기 쉬웠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요정 데모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신을 나보다 낫게 만든다고? 나도 그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차이점은 나는 친절이 약점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소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이점은 당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민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신처럼 생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치유하도록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고 전 중독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직업훈련센터, 한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센터,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옥상 정원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소라는 설명했다.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지의 신중하게 유지된 외관이 무너졌다. 잠시 동안 소라는 그녀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엿보았다.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은 외로움. 나도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민지가 속삭였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일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대신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소라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두 번째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민지는 똑바로 섰고 그녀의 가면이 다시 제자리에 미끄러졌다. 당신의 자선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세요. 그녀가 떠나기 위해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문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혜정.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보았어요. 민지의 형체가 부산의 아침 속으로 사라지자 소라는 그녀의 어깨에서 무게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는 단지 직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되었다. 불사조 프로젝트가 매일 접촉하는 삶들처럼. 그날 저녁 소라와 정태윤은 저택의 웅장한 식당에서 커뮤니티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몇 달 전 민지의 계획이 무너졌던 같은 방. 하지만 이제 사회 엘리트 대신 테이블은 불사조 플레이스 거주자들, 클리닉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영숙은 그녀의 유명한 파스타를 대접하면서 자부심으로 빛나며 손님들 사이를 이동했다. 톰의 아이들은 소라가 한때 추운 밤에 숨었던 정원에서 놀았다. 마가렛 윌슨은 클리닉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의대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김준호의 일기장에서 소라는 그녀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지막 항목을 발견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을 용기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찾았습니다, 소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를 찾도록 도우세요. 웃음과 대화가 한때 엄숙했던 저택을 채우자 소라는 진정한 변화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모든 투쟁, 모든 고난, 모든 절망의 순간이 이것으로 이어졌다. 단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된 전체 커뮤니티를 위한 불사조가 일어나는 것. 불사조 프로젝트 출범. 1년 후 부산은 도시 변혁의 사례 연구가 되었다. 전국의 뉴스 기관들과 사회적 영향 투자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단일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그런 깊은 변화를 촉매했는지 이해하고자 햇다소라는 새로 보수된 부산 컨벤션 센터의 연단에 서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커뮤니티 옹호자들의 군중에게 연설했다. 아침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이 요청이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열심히 배우려는 얼굴들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프로그램이 무엇이 다른지 묻습니다. 소라는 삶의 경험에 조용한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의 자금 조달 모델, 우리의 조직 구조, 우리의 성공 측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우리의 스프레드시트나 전략적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두 가지를 지닌다는 우리의 이해에 있습니다. 투쟁의 이야기와 변형의 잠재력. 앞줄에서 정태윤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의 옆에는 이제 불사조 프로젝트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이사인 톰과 종합의료 네트워크로 클리닉을 확장한 마가렛 윌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이니셔티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교육재단을 가진 오미경이 인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채로 이 같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라는 계속했다. 오늘 저는 단지 소라정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잠재력에 투자할 때 그 보상이 측정을 넘어선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 뒤에 발표 화면이 이미지로 가득 찼다. 커뮤니티 정원을 돌보는 불사조 플레이스 거주자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이 수료증을 받는 모습, 새로운 동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커뮤니티 부엌에서 요리 수업을 가르치는 노인 거주자들. 이것들은 단지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라는 설명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을 찾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됩니다. 우리가 도운 모든 소규모 비즈니스는
더 많은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교사가 됩니다. 발표 후 참석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동안 한 품이 있는 여성이 솔에게 접근했다. 정씨, 저는 국립도시개발협의회의 캐서린 블랙우드입니다. 우리는 불사조 프로젝트를 연구해 왔으며 전국의 도시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소라는 꿈이 상상을 넘어 확장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과 함께 각 도시는 그것을 자신의 커뮤니티의 필요와 목소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나중에 소라는 그녀의 옛 간호학교 부지를 방문했다. 그 건물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중단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센터로 보수되고 있었다. 주요 교실이 될 곳에 서서 그녀는 그녀의 마음의 두 아버지, 정태윤과 김준호의 존재를 느꼈다. 장영숙이 그녀를 생각에 잠긴 채로 발견했다. 저택에 당신을 위한 소포가 도착했어요. 요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소포 안에 소라는 빈티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 이미지들은 그녀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했다. 젊은 민지, 눈이 빛나고 이상주의적이었던 야망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굳히기 전에 여성 쉼터에서 일하는 모습. 페이지 사이에서 손으로 쓴 메모가 떨어졌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길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들에 있는 쉼터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간신히 기부금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정씨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불사조 순간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소라는 오래된 사진들에 있는 얼굴들을 추적했고 그녀의 마음에 이해가 피어났다. 모든 사람은 출현을 기다리는 불사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하기 위해 그녀의 전화에 손을 뻗었지만 먼저 빈 교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그녀의 과거의 유령들에게 속삭였다. 고군분투하는 간호학생, 노숙자 여성, 진실을 찾는 딸. 그녀 자신의 각 버전이 이 순간에 기여했고 각 고난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능력을 형성했다. 그날 저녁 불사조 플레이스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거주자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그들의 여정 이야기를 공유했고 각 이야기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증언이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새로운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했다. 장영숙의 요리 향기가 공동 부엌에서 흘러나왔고 웃음과 음악과 섞였다. 정태윤은 소라가 생각하기 위해 종종 가는 옥상 정원에서 그녀를 찾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진정한 분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난간에서 그녀와 합류하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을 넘어 성장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 아래로 부산은 황혼에 반짝였고 그 거리는 더 이상 단지 목적지 사이의 경로가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의 연결이었다. 도시는 치유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가 접촉한 사람들처럼 야소리는 단지 삶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소라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밝은 봄 아침, 소라가 노숙자 여성으로서 첫 번째로 정저택에 들어온 지 5년 후 그녀는 그녀의 여정이 시작된 정원에 서 있었다. 그 공간은 그녀처럼 변화했다. 더 이상 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불사조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평화와 영감을 찾을 수 있는 활기찬 커뮤니티 모임 장소. 그 자리는 김준호 기념 배움 센터, 그들의 확장하는 커뮤니티 자원 네트워크에 새롭게 추가된 것의 헌정식이었다. 그 건물은 한때 그녀의 옛 간호학교였던 이제 삶의 도전에 의해 그들의 꿈이 중단된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신호탄으로 서 있었다. 제 아버지 준호는 가족이 단지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소라는 모인 군중에게 연설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강했다. 그것은 우리가 연민과 이해를 통해 단조하는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를 찾는 모든 사람은
더 큰 가족의 일부가 됩니다. 두 번째 기회와 변화의 힘을 믿는 가족. 정태윤은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75세에 그는 정태윤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채로 남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솔에게 이전했다. 그의 옆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여성 쉼터에 대한 그녀의 일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변화가 어떤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의식은 불사조 플레이스 거주자들의 의해 그려진 벽화의 공개로 끝났다. 그것은 불사조가 부산 스카이라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했고 그 날개는 수백 개의 작은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프로젝트에 의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들, 커뮤니티 갱신의 더 큰 내러티브로 짜여진 희망의 이야기들. 그날 저녁 나중에 소라는 정저택에서 사적인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손님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여정의 일부였던 사람들을 포함했다. 장영숙 그녀의 부엌 지혜가 단지 몸만이 아닌 것을 지탱했던 마가렛 윌슨 그녀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단지 물리적인 상처만이 아닌 것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 톰 그의 노숙에서 커뮤니티 리더로의 여정이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준 그리고 오미경 그녀의 동생의 유산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의 문을 열 용기가. 기억하나요? 장영숙이 디저트 중에 물었다. 당신이 여기 일하러 온 첫 번째 밤을 당신은 너무 말랐고 너무 무서웠지만 당신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꺼지지 않을 불. 소라는 그녀가 되었던 여성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피난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대신 목적을 찾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정태윤은 모든 사람을 그의 서재로 초대했다. 그 방은 세월이 흐르며 변했고 그 벽은 이제 불사조 프로젝트의 영향을 기록하는 사진과 기사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불사조 문장은 여전히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고 그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5년 전 정태윤이 시작했다. 우리는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도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방의 모든 사람은 특별한 것에 기여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복원한 건물이나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희망 자체의 복원. 그는 솔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반짝였다. 당신의 어머니는 한때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당신이 배우는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소라는 창가에 서서 멀리서 반짝이는 불사조 플레이스의 불빛을 지켜보았다. 각 창문은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가족을, 각 불빛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가능성의 신호탄을 나타냈다. 프로젝트는 부산을 넘어 확장되어 전국의 도시에서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각각 지역 필요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인간 잠재력에 대한 핵심 신념으로 통합되었다. 우리 모두는 불사조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라는 거리에서 이 방까지의 그녀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며 반영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할지 아니면 우리의 변화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단지 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떠나자 소라는 그녀가 한때 추운 밤에 숨었던 정원에서 혼자 자신을 발견했다. 분수의 부드러운 튀는 소리가 불사조 플레이스에서 들려오는 먼 웃음과 섞여 갱신의 교향곡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전 영광으로 복원된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만졌고 그 불사조 문장은 그녀가 그녀의 생득권으로 착용한 반지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유산은 정 이름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결말이 시작이 될 수 있고 모든 추락이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변화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해였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누군가였다. 부산 위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마치 도시 전역에 걸쳐 무수한 개인 불사조들이 일어나는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소라정 한때 피난처를 찾는 노숙자 여성이었던
이제 가장 깊은 투쟁에서 종종 가장 큰 변화가 온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에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놓여 있었다.